안녕하십니까, 김박사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늙은 말이 똑똑하다, 아니 지혜롭다라는 노마지지, 자기 개발을 소홀히 하면 틀딱 소리 듣는다는 노생상담, 머리가 안 따르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노심초사라는 세 가지 고사성어를 주제로 재미지게 방송해 보겠습니다. 저는 영수령 김박입니다. 자, 첫 번째 고사성어는 노마지지입니다. 늙을 노자, 말맞자, 갈지자, 슬기지자 또는 지혜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마다 한 가지 재주는 지녔다는 말로서 한비자, 세림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늙은 말의 지혜라는 뜻인데,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저마다 장기나 장점을 지니고 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저마다 한 가지 재주는 지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유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춘추시대 오패의 한 사람이었던 제나라 환공 때의 일입니다. 어느 해 봄, 제환공은 관포지교로 유명한 명재상인 관중과 대부인 습붕을 데리고 고죽곡을 정벌하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의외로 길어지는 바람에 그해 겨울에야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혹한 속에 지름길을 찾아 귀국하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합니다. 전군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 관중이 말합니다. 이런 때 늙은 말의 지혜가 필요하다, 즉 노마지지다 라고 하면서 즉시 늙은 말 한 마리를 풀어놓았다 합니다. 그리고 전군이 그 뒤를 따라 행군한 지 얼마 안 되어 큰 길이 나타났다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산길을 행군하다가 식수가 떨어져 전군이 갈증에 시달렸다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습붕이 말했습니다. 개미란 원래 여름엔 산 북쪽에 집을 짓지만 겨울엔 산 남쪽 양지 바른 곳에 집을 짓고 산다. 흙이 한 치쯤 쌓인 개미집이 있으면 그 땅속 7자쯤 되는 곳에 물이 있는 법이다. 주거니 받거니 관중과 대부인 습붕이 이렇게 지혜로운 지혜를 발휘합니다. 자, 군사들이 산을 뒤져 개미집을 찾은 다음 그곳을 파내려가자 과연 샘물이 솟아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 이어 한비자는 그의 저서 한비자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관중의 총명과 습붕의 지혜로도 모르는 것은 늙은 말과 개미를 스승으로 삼아 배웠다. 그러나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 라는 말에서 노마지지라는 아주 교훈적인 고사성어가 생겼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전군이 철수하는 과정을 그려놓은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야리꾸리한 그림이긴 하지만 말과 콩깍지를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좋은 영양식이기도 한 늙은 호박을 그려 놓았습니다. 자, 늙은 말의 지혜. 여기서는 늙은 말의 지혜라는 것이 곧 경험과 연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늙은 말의 지혜가 수많은 사람을 살린다. 그러므로 늙었다고 무시하지 말라. 또한 니들은 평생 안 늙을 것 같냐 라고 이렇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설명하자면 늙은 말이 콩 더 달라 한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경계하는 말인데 늙어갈수록 욕심이 더 늘어남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험과 연륜이 쌓일수록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터인데 가끔 일부분의 노인분들이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는 고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집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을 경계하고자 생긴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늙은 말이 콩 더 달라 한다. 이렇게 이런 말을 경계하면서 우리 모두가 곱게 늙어가자라는 이러한 교훈적인 속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이 아집과 독선을 경험과 연륜이라 착각하곤 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화와 포용으로 세상을 대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늙은 호박은 산후 부기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부터 늙은 호박을 아기를 낳은 산모에게 항상 몇 개씩 삶아서 죽으로 이렇게 먹인 이러한 옛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늙은 호박은 이뇨작용과 해독작용이 뛰어나면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노생 상담이 되겠습니다. 자, 늙을 노자, 날 생자, 항상 상자, 말씀 담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늙은 서생에 항상 똑같은 상투적인 이야기라는 뜻으로서 좀 지루하다, 많이 지루하고 발전적이지 못하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이서 관로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유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조조가 통치하는 우리나라에 관로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보통 평범한 아이들과는 달리 천문학에 남다른 관심과 지식을 보였다 합니다. 친구들과 놀 때도 일월성 신을 그리는데 열중하였다 합니다. 그는 자라서 사람들의 운명을 점치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어느 날 당시 이부상서로 있던 하안이 관로에게 점을 치러 왔습니다. 자, 내가 장차 삼공이 될 수 있는지 좀 봐주시오. 요즘에 파란 파리 10마리가 내 코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도 좀 해몽해 주시구려 하고 이부상서인 하안이 관로에게 점을 치고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관로가 대답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주의 성왕을 보필하던 주공은 직무 때문에 밤을 새우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로 인해 성왕이 나라를 일으킬 수 있었고 다른 제후들도 그를 추앙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도리를 따르고 지켰기 때문이지 점을 치거나 앵마기를 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덕행이 부족하여 우위세를 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상서를 보면 코는 하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파란 파리가 얼굴에 달라붙는 것은 위험한 징조입니다. 당신이 위로는 문왕을 쫓고 아래로는 공자를 생각하면 청파리도 쫓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옆에서 가만히 얘기를 듣고 있던 등양이라는 사람이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요. 나는 노생, 즉 관로의 말을 너무 많이 들어 신물이 났소. 뭐 특별한 게 있어? 그러자 관로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날만 새면 어제의 지식은 낡은 것이 되어버리니 새롭고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노생 상담만 하게 되면 더 이상 발전은 없다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관로처럼 아주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자기 개발을 소홀히 하게 되면 이러한 지적을 받게 된다는 말이니 우리는 항상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아주 교훈적인 얘기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젊지만 수염이 더부룩히 난 친구가 있습니다. 비록 젊더라도 매너리즘에 빠져 안주한다면 누구라도 노생상담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의미로 이미지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긴장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위에 반드시 있습니다. 한 말 또 하고 같은 말 또 하고 하는 이러한 정말 왕짜증나는 사람 말입니다. 특히나 술을 먹게 되면 특히나 더하게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내가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했던 말 계속 무한 리플레이를 하는 이러한 짜증나는 사람들이 반드시 주위에 한두 명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건 스스로 발전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매너리즘에 오랫동안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물론 주변인들까지 동화시켜서 집단 매몰시킴으로써 자신과 조직의 발전까지 저하시키는 파급 효과를 발생시킨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매너리즘에 빠졌다면 빨리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빠져나오는 것이 해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노심초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할 노자, 마음심자, 탈초자, 생각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몹시 마음을 써 애를 태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맹자 등문공상과 사기의 월왕구천세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몹시 마음을 써 애를 태운다. 유래를 살펴보겠습니다. 맹자의 등문공상에 의하면 노심은 마음을 수고롭게 하다로 해석합니다. 혹이나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가 있고 힘을 수고롭게 하는 자도 있는데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을 다스리고 힘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에게 다스림을 당한다 라 하여서 이것저것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의 월왕구천세가에 의하면 초사는 생각을 치열하게 하다라고 해석하는데 오나라가 이미 월나라의 구천을 풀어주자 월왕구천이 나라로 돌아와서 이에 몸을 수고롭게 하고 속을 태우면서 앉아있는 자리 옆에 쓸개를 놓아두고 앉거나 누우면 쓸개를 바라보았으며 먹거나 마실 때 또한 쓸개를 맛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와신상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뒤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선수가 뛸까 말까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구 선수의 마음 속 자체가 바로 노심초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뛸까 말까, 도루를 할까 말까 이렇게 하면서 뛸까 말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냅다 주저주저 하다가 냅다 뛰어서 병사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도루를 성공할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산장수 아들과 집신장수 아들을 둔 늙은 어머니의 노심초사는 이 아들들이 직업을 바꾸지 않는 한은 노심초사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우리가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이러한 상황도 노심초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노심초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짬짜면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티베트의 아주 유명한 속담 격언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말꼬리를 잡는 이러한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지혜로운 이러한 속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얼마나 지혜로운 말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서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라는 만병통치약이 해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억지로 걱정을 해결하려고 무리할 필요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해결되거나, 그리고 아무리 걱정을 해서 자기 능력 밖의 일을 해결하려 한다고 해도 능력이 따르지 않으면 결코 해결되지 않으므로 좌불안석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교훈이 들어있는 이러한 고사성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김박사 불호 시간을 마칩니다. 저는 용수령 김박이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